자, 기간을 조정해서 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2000년부터 2020년까지 관계인데요. 앞서 우리가 봤던 그림보다 그렇게 더 나이스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업률이 경기 상황과 그렇게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되게 이렇게 나이스한 그림이 나오지는 않아요. 이제 하지만 US 이코노미를 한번 보시면 우리가 또 다른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US 오콘슬로인데요. 굉장히 나이스하죠. 물론 이제 마찬가지로 제로 제로 이렇게 한번 해보면 여기에 관측치들도 많이 나타나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도 관측치들이 많이 나타나죠. 반드시 이 직선상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이 직선상에 있다고 말은 할 수 없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대충 한번 숫자 감을 한번 잡아보시죠. GDP 갭 가로축에 있는 0.02라고 하는 것은 2%를 가리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로축은 실업률이잖아요. 실업률은 원래 퍼센트로 우리가 표시를 해요. 뭐 4%면 4% 실업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어떤 장기 추세 혹은 자연 실업률이라는 것을 뺐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것이 뭘 뜻하는 것이냐면 4%에서 뭐 예를 들면 자연 실업률이 3%였다라고 해서 뭐 요 차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로축 같은 경우에는 1% 포인트라고 읽으면 좋고요. 이게 바로 1% 포인트 실업률이 하락했다. 이제 자연 실업률 수준보다요. 1% 포인트 하락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로축은 GDP 갭이니까 이건 우리가 앞서 어떻게 계산했냐면 GDP의 로그를 취한 다음에 자연 로그를 취한 다음에 장기 추세를 뺐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꼭 우리가 어떤 계산을 한 거냐면 어느 시점에 YT를 구한 다음에 여기에서 장기 추세인 로그의 이제 Y 바 T를 사실 뺀 거잖아요. 그럼 이제 이건 우리가 뭐라고 부를 수 있냐면 퍼센트 변화라고 부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건 결국 이거와 같은 값이니까요. YT 오버 마이너스 YT 바니까 포텐셜 GDP 수준으로부터 몇 퍼센트 벗어났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0.02가 되면 포텐셜 GDP로부터 혹은 장기 추세로부터 2% 벗어난 거고요. 그래서 2% 벗어났을 때 실업률은 어떻게 되나요? 자연 실업률 수준으로부터 1% 포인트 하락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 실업률 수준이 4%라고 한번 해보죠. 자연 실업률 수준이 4%고요. 그 UT 바가 4%입니다. 자, 그런데 US 이코노미 같은 경우에 경기 과열 현상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GDP 갭이 2% 증가했습니다. 또는 경기가 과열되어서 GDP가 단기 GDP가 2%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실업률을 예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대략 지금 이 직선을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요. 이 직선상에서 쭉 따라가 보면 실업률은 평균적으로 한 1% 포인트 하락하겠구나. 그러면 경기가 과열되어서 GDP가 2% 상승하게 되면 트렌드로부터 그러면 실업률은 몇 퍼센트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냐면 3%로 떨어진다. 1% 포인트 뺀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쿤의 법칙이 항상 성립하는 건 물론 아니겠지만 과거 데이터를 살펴보면 평균적으로 이러한 체계적인 관계를 갖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걸 우리가 앞으로 경제 정책이나 경제 분석을 할 때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매우 긴밀하고 시스테매틱한 관계가 나타난다면 실제로 우리가 정책에 사용할 수 있겠죠. 중앙은행이든 뭐 재정 당국이든 통화 정책을 사용하든 뭐 금리를 인하한다든가 혹은 재정 당국이 뭐 재난지원금 살포하듯이 뭐 이렇게 정부가 국민들에게 세금을 환급해 준다든가 혹은 소득을 지원해 주는 정책을 폈을 때 우리가 정확히 GDP가 몇 퍼센트
상승할 것이다라고 예상할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실업률의 변화도 어느 정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쿤의 법칙이 그러한 측면에서는 매우 활용 가치가 있을 수 있겠죠. 또는 반대로 경제 상황이 매우 안 좋습니다. 그래서 GDP 갭이 마이너스 2% 정도 될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현재 GDP가 트렌드로부터 2% 떨어질 것 같아요. 경기가 침체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 경우에 실업률은 몇 퍼센트로 상승할 것 같냐라고 예측해 달라라고 하면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면 오쿤의 법칙을 그대로 한번 계산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평균적으로 대략 평균적으로 실업률이 1%포인트 정도 상승할 것 같다. 뭐 0.8%포인트 상승할 것 같다. 이렇게 우리가 예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간단한 이그젬플을 하나 마지막 페이지에 준비를 했습니다. US 경제학자인 아더 오크는 실업률 갭과 GDP 갭 사이에 이제 이런 관계가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아까 그림으로 설명해 드렸던 바로 그거예요. 예. 그 GDP 갭과 자 이게 바로 실업률 갭이죠. Actual Unemployment Rate과 Natural Rate of Unemployment 사이의 차이를 우리가 실업률 갭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단기에 GDP 갭이 잠재 GDP 수준에서 2% 벗어날 경우에 경기가 과열된 거예요. 그러면 실업률은 우리가 아까 그림에서 데이터에서 살펴봤듯이 자연 실업률 수준에서 1%포인트 하락한다, 벗어난다. 마이너스 1%포인트 벗어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자연 실업률 수준이 몇 퍼센트인지 우리가 뭐 알아야 이제 얘기를 구체적으로 할 수 있을 테니까요.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Natural Rate of Unemployment가 5%예요. 자, 그런데 지금 경기가 침체되었습니다. GDP 갭이 마이너스 2%예요. 다시 말하면 실제 GDP가 장기적인 추세 혹은 포텐셜 GDP로부터 2% 떨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실업률은 얼마나 될까요? 실업률은 얼마나 될까? 예상해 본다면 우리가 바로 오큰의 법칙을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5% 여기에 대입하고요. 그 다음에 GDP 갭은 마이너스 2%니까 합치면 실업률은 1%포인트 자연 실업률보다 높아질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예상할 수 있겠죠. 이런 방식으로 이제 오큰의 법칙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9장의 내용입니다.